이야기 하는 이야기 사랑 이야기 하이입니다. 오늘은 시즌 4 24번째 이야기 시간입니다. 누구나 화를 낼 수 있다. 따라서 이는 매우 쉬운 일이다. 그러나 적절한 사람에게 그리고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정도로 적절한 목적으로 이러한 것을 적절한 방법 안에서 화를 내기는 대단히 어렵다. 오늘의 주제는 대신 화내드립니다입니다. 안녕하세요. 주디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희입니다. 주디. 네. 지난 방송에 고대 그리스의 7가지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네, 들었어요. 그래서 짧게 주디는 어떤 사랑일지 제가 혹시 이 방송을 첫 번째로 듣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에로스, 성적인 사랑, 루두스, 즐거움을 위한 사랑, 프라그마, 오랜 사랑, 필라, 순수한 사랑, 필라우티아, 자기애, 아가페, 영혼을 위한 사랑, 스트로게, 아이에 대한 사랑.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혹시 주디는 어떤 사랑을 좀 추구하는 편인가요? 저는 필라우티아, 자기애에 대한 사랑을 좀 더 추구하고요. 그리고 제가 방송을 들으면서 문희님이 하신 말씀을 들으면서 더 공감을 했어요. 오. 그러니까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남도 사랑할 줄 아는 거고 그러려면 사랑하는 사이에서는 저는 자기애가 가장 중요하다. 제가 확실히 필요한 게 맞죠.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필요한 사랑을 필라우티아로 꼽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주디는 그 사랑을 또 추구하고 있군요. 네. 그럼 궁금하신 분들은 이 방송 또 들어보실 수 있으니까. 맞아요. 저도 처음에 고대 그리스의 7가지 사랑? 처음에 이 제목만 봤을 때는 어렵더라고요. 7가지 사랑이 뭐가 있지? 그중에 한 가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방송을 보고 너무 고전적인 걸로 생각했으니까. 네. 근데 방송을 듣고서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약간 공부도 되고 좀 상식이 생겼던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주변 사람들이랑 얘기해보면 MBTI보다 더 재밌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 방송을 하고 나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혹시 고대 그리스 7가지 사랑 이런 게 있는데 어떤 사랑에 속하는지. 근데 동생들이나 친구들이 얘기해 주는 거 보니까 좀 신기하더라고요. 우리가 MBTI는 막 재미있게 볼 수 있잖아. 근데 이거는 조금 진지하게 접근하는 거지만 그 친구가 추구하는 사랑에 대해서 그럼 저는 이유를 물어보거든. 왜 이런 사랑을 추구하는지. 약간 대화를 하면서도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방송을 하지 않을 뿐. 근데도 듣는 얘기들이 내가 몰랐던 부분들도 생각할 수 있잖아. 왜냐하면 내가 그 친구들의 연애 이야기라든지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면서 싸운 얘기는 많이 들었지.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방송을 통해서나 나도 나 자신을 알아가고 친구들도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좀 재밌어 했던 것 같아. 답변은 다 달랐나요? 다 다르더라고. 저랑 똑같은 사람은 없었어.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그거 있잖아요. 좀 웃긴 얘기인데 나는 특별하구나. 아니요, 나는 역시 문이구나. 그 정도는 아닌데 없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추구했던 사랑이 맞았구나라는 거를 한 번 더 실감했던 거죠. 그럼 우리가 좀 다음 주 주제를 위해서 심리 테스트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주디랑 저랑 아직 안 친해요. 이제 맞아요. 친해져야 돼요. 친해지는 중이에요. 그래서 심리 테스트를 하나 같이 할 건데 주디도 요 링크를 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한번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아. 끌리는 색깔 4가지를 순서대로 선택하세요. 빨강, 주황, 노랑, 파랑, 흰색, 보라, 초록. 이렇게 7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주디부터 먼저 알려줘요. 네, 저는 흰색, 빨강, 네. 주황, 파랑. 저는 파랑, 보라, 초록, 노랑. 제 색깔만 피해 가시는 건가요? 아니요, 진짜 저는 근데 파랑이나 네. 이런 초록색을 좋아해요. 또 피해간다고 생각하죠? 너무 색깔이 다 달라가지고. 다르면 더 좋은 거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알아볼게요. 첫 번째 선택한 색은 나조차 모르고 있던 잠재적인 성격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주디의 성격이 나오는 거죠. 여기 흰색이라 그랬죠. 부드럽고 예민하며 감성적인 몽상가 스타일을 가진 사람. 감정 표현이 풍부하지만 감정 기복이 심해 사소한 일에도 쉽게 흥분하는 편. 맞아요, 아니. 제가 보기에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요, 맞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주디는 감성적인 사람은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이성적인 네, 현실적인 것들이 좀 많으니까. 맞아요. 그럼 아니네요. 주디가 봐도 이건 아니네요. 약간 조금 갸우뚱했어요. 네, 그러면 제가 고른 게 파랑이잖아요. 네. 차가워 보이기나 하나. 진짜 맞네요,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아니, 들어봐요. 네. 한국말을 다 들어봐야 돼요. 차가워 보이긴 하나 실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 낯을 많이 가리지만 친해지면 다정하고 의외로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 오늘 입고 오신 색도 파란색이네요. 오늘 끌렸나 봐요, 파란색이. 근데 재밌는 거 뭔지 알아요? 줄티도 파란색이에요. 그러네요, 오늘. 저 아래가 화이트거든요. 그렇군요. 그래서 흰색을 뽑았나 본데요. 저는 원래 화이트 의상을 좋아해서 네. 제가 그 옷 중에 파란색, 녹색 옷이 많아요. 여름에는. 좀 시원하게 입을 것도 있지만 원래 여름이라고 하면 흰색도 있고 뭐 검은색, 회색도 있잖아요. 그런 옷 안 사요. 오히려. 이런 색들을 많이 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딱 끌리는 색깔을 보면 파란색, 네. 보라, 초록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뭐 주디가 보기에는 제가 설명한 게 맞나 아닌가요? 맞는 것 같아요. 문희님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이게 있어요. 제가 이걸 좀 느꼈던 게 제가 이제 게스트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저를 처음 보면 조금은 이렇게 보인대요. 차가워 그리고 보이는. 뭐 저랑 통화를 한 번씩 하잖아요.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차가운데 진짜 방송에 와서 얘기를 해보면 이분이 정말 따뜻한 분이구나. 반전 매력. 네, 그런 것 반전 매력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항상 이제 방송에 오프 더 레코드처럼 뭐 제가 물어보거든요. 오늘 방송 어땠어요? 아니면 제가 좀 편하게 해주셨을까 이렇게 물어보면 진짜 편했다거나 아니면 그 처음에 알았던 느낌이랑 다르게끔 진짜 자기의 속마음 또 얘기해 줄 수 있을 만큼 하셨다고 했었을 때 내가 그런 성격이 조금 있나 보다. 내가 아는 지인을 대하는 거 말고 모르는 사람을 대할 때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의 진짜 성격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다른 색깔들은 이걸 다 말하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 링크를 제가 요 댓글에 올려드릴 테니까 혹시 우리랑 색깔이 다른 분들은 요걸 보시면 좋겠고 두 번째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선택한 색은 이제까지의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기인데 어떻게 보면 조디는 빨간색이잖아요. 네. 너무 맞는 것 같은데 읽기 전에도 지나치게 계산적이어서 역효과가 나며 현실주의적인 성격이 있어 본인의 재능과 매력을 가로막는 편. 이거는 끄덕끄덕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현실주의적이잖아요. 그렇죠? 경험주의적이고 네. 현실주의고 지나치게 계산적이라는 말이 이런 부분 여기는 조금 이렇게 강하게 써놨는데 주디가 보면 단호박일 때가 있어요. 너무 이 얘기를 하거나 이 사연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주디가 딱 단호박하면 저도 모르게 딱 거기서 멈춰버려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거 느낀 적 없었어요. 내가 그러니까 문희가 스스로 이렇게 멈추고 있다는 걸 나의 얘기 때문에 그런 걸 느끼지 않았어요. 그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렇게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저는 보라하잖아요. 이것도 좀 웃기긴 한데 보라색은 열심히 하려고 해도 몸이 안 따라줘서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많은 편이라고. 제가 좀 나이를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몸이 안 따라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죠. 왜냐면 요즘에 뭐 제가 방송을 좀 더 하려고 해도 이제 게스트 분들도 많이 오시고 체력적으로 지치는 게 우리가 저녁에 녹음하고 있잖아요. 저녁에 녹음하고 솔직히 집에 오면 제가 항상 주디한테 말하는 게 오늘 좀 녹음 시간 빨리 와달라고. 네. 그리고 게스트 분들한테도 그렇게 요청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뭐 7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면 조금 일찍 와달라. 왜냐면 녹음이 끝나고 나면 진짜 집에 가면 녹초가 되는 2시간이나 3시간 정도 이렇게 수다를 떨잖아 우리가. 그래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다음 세 번째 선택한 색은 현재 나의 모습과 감정 상태. 이거 되게 중요한 거네요. 주디가 고른 거는 주황색이죠. 네. 합리적이고 계속 읽으면 이상한데 왜 자꾸 이렇게 고개가 끄덕여지죠? 주디. 냉정한 사고로 매사의 일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자신의 욕망을 잘 컨트롤할 줄 아는 상태다. 어디 안에 부분을 얘기해봐요. 제가 이렇게. 이건 맞는 것 같아요. 사실 흰색은 조금 갸우뚱했거든요. 네.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색은 좀 맞는 것 같아요. 네. 어떨 때 이렇게 냉정한 사고를 해요, 그럼?
오늘 막 녹음을 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있어요. 혹시 냉정한 사고를 할 때 그런 건 없어요. 어떤 냉정한? 그러니까 내가 오늘은 딱 뭐 9시에 딱 맞추고 가야지. 이런 게 냉정할 수도 있는 거지. 그런 거는 없어요. 오늘 사연을 얘기할 때는 내가 감정을 다 빼고 그 사연자분의 이게 좀 해초리를 들어야지. 뭐 이런 건 없는. 그런 부분은 아니, 많이 없어요. 아니 네. 뭐 오늘 뭐 문희가 좀 이상한 레이저를 쏴야지. 네, 레이저를 쏘거나 헛소리를 하면 멍멍이라고 해야 되겠나. 그런 거는 없어요. 네. 그런 냉정한 사고는 아니고 그냥 혼자서 하는 일이나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스스로 선택하거나 결정해야 할 일들을 지금 겪고 있는 게 아닐까. 맞아요. 그럴 때는 정말 좀 냉정하게 좀 돌아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 자신이. 냉정해져야 지금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그리고 되게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제 생각에 대해서. 네. 제가 주디가 냉정하다고 생각하거나 이럴 때가 언제냐면 뭐랄까 꿈에 대해서 얘기할 때 가끔 우리가 얘기하다 보면 꿈이라든지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고 저는 그러니까 편하게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은 그게 그 사고나 꿈에 대한 그 가지는 관점이 조금 이렇게 있나 보다. 이렇게 느낄 때는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외에는 어떻게 하면 주디의 모습을 편하게 보여줬었고 그래서 레이저를 자꾸 쏘는 거고 저한테 약간 이렇게 그걸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게 이제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조금씩 나이가 들면서 누군가 저한테 어떠한 질문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되게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순간부터, 그 질문을 받는 순간부터. 내가 대답하기까지. 네. 맞죠. 맞아요. 근데 제가 일주일에 그래도 주디한테 질문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으로 꼽히잖아요. 제일 많이 하면서. 제가 제일 많이 하나? 알겠어. 네. 질문도 잘 해드릴게요. 이제. 저는 초록이잖아요. 무슨 일이든 적당히만 하고자 하고 도전적이거나 무리한 일은 하고 싶지 않아 기피하는 상태. 맞아요? 근데 요거 맞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 방송 전에 제가 조지한테 약간 고민이 있어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방송에 담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방송을 비밀이죠. 네. 들으면 약간 파장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걸 봤었을 때는 좀 맞는 것 같긴 해요. 맞지 않아요? 왜냐면 제가 그냥 쭉 해버리면 주진한테 말 안 하고도 쭉 해도 될 일인데 조금 고민하고 있어서 털어놨는데 그게 조금 도전을 멈추거나 서서히 가고 싶다라는 거를 은연중에 말한 거거든요. 근데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문희님은 안정을 기반 베이스로 하시는 걸 더 추구를 하고 그 위에 어느 정도의 도전이나 이러한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하려고 하시는 게 있다 보니까. 지금 상태에서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는 아니면 지난달에는 계속 아니었지만 바뀌니까. 네, 바뀌니까. 요거는 어느 정도 맞네. 다음으로 네 번째 선택한 색은 주디는 파랑. 새로운 분야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고 직업을 바꾸거나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 있음. 오, 완전 그러니까 맞는데요? 이게 네 번째 선택한 색이 뭐냐면 앞으로 미래와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팁이거든요. 근데 사이 DJ로 왔고 지금은 또 새로운 꿈을 위해서 도전 중이고. 그렇죠. 직장인에서 정말 완전 다른 길을 선택한 거다 보니까. 취미는 혹시 뭐 생겼을까요? 지금은 사실 취미를 누리기에는 그건 어렵고. 네. 방송을 취미처럼 하고 있다. 그렇죠. 이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 네. 마지막으로는 제가 노란색이죠. 야, 진짜 좋은 말만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심리 테스트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진짜 미리 해보고 오신 거 아니에요? 즉흥적으로 골랐어요. 와, 이거는 거의 심리 테스트 재밌게 하다가 밥상을 얻는 격이에요. 왜 그래요? 네, 노란색 한번 읽어주세요. 네. 어디서든 뛰어난 적응력으로 자신의 개성을 발휘할 수 있어. 저는 근데 요즘 그런 생각을 해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네. 내가 개성이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이렇게 온순하거나 평범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만났을 때 똑같은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게스트를 만났을 때는 내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다른 게스트를 만났을 때 나의 또 다른 무언가 아니면 내가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도 되고 사연이 왔었을 때도 저는 하나의 고정적인 시각도 생길 수 있지만 계속 이제 바꾸려고 최대한, 하거나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개성적인 것들을 또 보여줄 때가 있긴 하거든요. 그게 사이 방송을 만났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걸 못 만났었으면 저는 그냥 평범하거나 아니면 뭐 조용하거나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었을까. 그쵸. 오히려 내 생각에 그냥 푹 빠지게 되는 그렇죠. 상황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사이 방송을 통해서 다양한 사연이나 뭐 다양한 청취자분들을 만나면서 또 그 생각의 폭도 넓어지고 줄들을 만나서 좀 넓어졌어요. 이런 친구 어디 있나 싶었는데 그런가요? 여기 지금 역시 뛰어난 적응력이 적응을 잘 했나 보네. 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다음 방송 때 어떻게 보면 또 나랑 성격이 맞을까라는 주제로 주디와 저 아니면 청취자분들이랑 더 재밌는 얘기를 많이 할 테니까 그 방송을 기대해 주시면서 오늘은 맛만 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우리가 사연이 왔잖아요. 네, 맞아요. 주디가 그러면 사연을 좀 소개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윤혜경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사이 청취 3주차밖에 안 됐지만 필 청취를 하고 있는 1년 연애 중인 커플입니다. 진짜 남자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이 짠돌이 남자친구가 미운데요. 연애 초반엔 안 그랬어요. 돈을 진짜 잘 썼거든요. 근데 최근 2개월 정도 밥을 사달라는 말을 많이 하거나 짠돌이처럼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사주다가 안 사주면 더 짠돌이처럼 보일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느 정도 자기가 뭐랄까 말을 하면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쵸. 그리고 내가 먼저 사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랑 먼저 밥을 이렇게 사달라고 하거나 더치페이를 하자고 하는 거는 다르죠. 음식점 들어가는 중에 밥 사줘 이러면 그쵸. 나가고 싶은 거죠. 안 먹고 싶은. 저도 연애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 있으면 먼저 밥을 사준 적도 있어요. 근데 이제까지 남자친구가 낸 적이 더 많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익숙해졌는데 근데 나이 차이도 5살 정도 나는데 자꾸 돈을 안 쓰는 모습을 보이니까 기분이 그래요. 혹시 방법 없을까요? 친구들은 덜 좋아한다는 의미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애정 표현은 서로 많이 하고 있어요. 돈을 쓰는 게 밥값, 커피값, 술값 정도고 영화를 보는 건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끔 렌트해서 차 타면 그 비용이 좀 나가요. 기본적으로 데이트를 할 때 이 정도는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정말 평균적인 데이트를 하고 계시는 거니까. 차를 가진 분들은 기름값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나가는 게 있으니까 또. 이 외에는 같이 쇼핑할 때 돈을 쓰고 있어요. 이런 거 이해해 줘야 될까요? 저는 좋아하는 마음은 있어요. 다만 마음이 변해가는 건가 싶을 때가 있어요. 남자친구에게 요즘 경제적으로 힘드냐고 물어봤어요.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고민이 많이 됐죠. 왜 돈을 안 쓰냐고 물어봤는데요. 그냥 너도 이제 조금 사줬으면 해서 그런 거라고 했어요. 혜경님도 그래도 나름 솔직하게 대화를 하고 싶어서 남자친구한테 물어본 거네요. 우리한테 사연 오기 전에 이미 남자친구랑은 나름 결판을 지은 거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참다가 이 말이 밖으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뭐라고 꼬치꼬치 묻는 것 같아서 대화를 길게 하진 못했어요. 진짜 연인 간에 돈 문제 때문에 신경 쓰인 적은 처음이라서 어디 털어놓을 곳도 없어요. 그냥 제가 더 사줄 수도 있지. 이런 마음을 갖다가도 남자친구가 안 쓰니까 그런 거 있죠. 저도 돈 모아야 해요. 남자친구도 모아야 하는 건 이해하지만 왜 저렇게 행동할까요? 데이트하면서 내가 자꾸 쓰는 것 같을 땐 남자친구한테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적이 처음이라서 조언 부탁드려요. 그리고 결혼 상대로 어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이제 밑줄 그어야 되는 거는 결혼 상대로 어떤지 봐야 하는 거를 알려줘야 하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이 당근보다는 채찍을 네. 들어야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우리가 그러면 데이트할 때 가장 돈을 많이 쓰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여기도 뭐 아까 밥값, 술값 이런 게 나왔지만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누구나 고정 지출 비용이라고 네. 했었고 그거 말고는 뭐 선물하거나 기념일이나 뭐 생일 이럴 때 쓰는 비용 그때 어느 정도로 쓰는 게 맞을까요? 그럼 뭐 금액적인 부분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커플이라고 생각했을 때 요 정도는 많이 썼다. 요 정도는 조금 그래도 적게 썼다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짠돌이가 생기거나
설마 이 남자친구가 뭐 1,000원, 2,000원짜리 자꾸 사주면서 하는 거 진짜 짠돌이고 그 태어나는 것부터 짠돌인데 우리가 나이가 어느 정도 들면서 분명히 자기가 버는 돈에 비해서 덜 쓰는 거였을 때 짠돌이라고 느껴지는 게 있잖아. 뭐 20대의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뭐 기념일이라든지 선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 2, 30만 원? 2, 30만 원 정도는 그래도 기념일이니까 써줘야 네. 되는 거잖아. 그래서 뭐 선물이라는 게 필요한 걸 사준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원래 좀 이렇게 얘기하다가 나왔던 것들을 쓰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수도 있고 혼자 그쵸. 사용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일 때는 써도 연애 잘하면 계속 쓸 거니까. 맞죠? 맞죠. 어느 정도는 짜요. 그럼 생일 선물 중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뭐 1,000원짜리 편지를 주는 거야. 1,000원짜리 편지요. 편지지가 1,000원짜리고 뭐 학을 접어주고 막 이런 건가요? 그러면 어때요 진짜? 이거는 어때요? 종이학을 100마리 접어주면서 이거 생일 선물이야. 대학생이나 진짜 대학생 때 요즘 그런 거 안 할 거예요. 고등학생 때 하는 거. 그럼 학을 받았으면 저는 별을 접어줘야겠죠? 근데 이거는 네. 궁금해요. 어떤가요? 그 학에다가 다 이렇게 편지를 써준 거면 그거는 진짜 감동적인 건 아니라는 거네 이제는. 근데 만약에 학을 100마리 접었는데 그 안에 이제 다 내용이 들어있다는 네네. 거죠. 하나씩 다 펼쳐봐야 된다는 네네. 거죠. 그래도 싫은 것 같은데 지금. 정말 편지만 있는 거라면. 그 안에 그러니까 뭐 반지라든지 그렇죠. 어떠한 프로포즈를 악세사리라든지 기대할 아니면 것 같아요. 그 종이학 학을 사이에 열심히 이렇게 파헤쳐 보면서 열어보고 다른 게 있겠지. 뭐 상품권이 있나 반지가 있나 네. 목걸이가 있나. 학이라고만 하면 일단 남자친구한테 정남이가 떨어질 수는 있다. 이거는 쉽게 그러니까 그게 생길 수 있잖아. 갑자기 호감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아니면 까먹고 못 넣었을 수도 있겠다. 그거는 진짜 착한 여자친구 그런 생각하는 거죠. 그냥 그렇게 나를 합리화하면서 이게 종이학을 준다는 게 잘못된 게 아니라 그걸 주면서 어떤 말을 하거나 어떤 그쵸. 그 걸 마음이 해줘야 되는데 네. 종이학만 주면서 그냥 편지만 썼다고 했었을 때 여자분들이 받았었을 때는 내가 이 정도의 밖에 가치가 안 되는지. 그쵸. 왜냐면 너가 돈이 있고 다른 걸 쓰고 있는 거. 예를 들면 나한테 생일 선물을 이렇게 주는데 나 지난주에 다이슨 샀어. 그러면 진짜 짜증 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상상을 해봤는데 그러면 저처럼 다이슨 샀다고 웃으면 안 되죠. 그죠. 여자친구 앞이면 거의 주먹이 날아가거나 머리가 한번 뽑히거나. 그럼요. 그 다이슨이 본인 게 아니라 내 걸 산 거구나. 선물 주려고 산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끔 될 수 있는 그쵸. 거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좀 사연을 읽다 보니까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좀 짠돌이가 된 것 같아요. 어떤 이유일까 우리가 좀 추측을 해줘야 되나. 여기서는 이 혜경님이 물었는데 그냥이라고 얘기했는데 혹시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면. 사실 이러한 경우에 어떠한 이유를 대도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렇죠. 왜냐면 내가 경제적인 상황이 요즘 조금 힘들어서 그래 라는 이유라면 조금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물론 안쓰러운 마음도 있죠. 있겠지만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라도 사실 몸이 건강하면 무슨 일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면 이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짠돌이처럼만 지내니까. 그쵸. 근데 그나마 가장 조금이라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은 나는 너와 이러한 미래를 꿈꾸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정도의 돈을 어떻게 해서 얼마나 저축을 하고 있어. 그나마 조금 이해해 줄 수 있는 게 네. 저축 통장을 가져오면서 내가 한 달에 200만 원씩 저축해서 너한테 보여줄 거야. 그렇죠. 내가 지금 적금에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아서 그럴 이번 달은 수밖에 좀 못 없어. 쓰고 있어. 아니면 지난달부터 내가 적금을 하나 더 넣었어. 지금 2달 정도 됐으니까. 진짜 말이 되는 거는 2달 된 적금 통장을 보여주는 게 그렇죠. 이 혜경님이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고, 예를 들면 진짜 감정적으로 그냥 변해서 아니면 뭐 도박을 했거나 비트코인을 했거나 네. 주식을 했거나 요즘은 근데 주식 20대 많이 하니까. 30대들도 하는데 그 통장을 자기도 모르게끔 충동적으로 넣었는데 날려버리면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 여자친구한테 말하자니 자존심이 너무 쪽팔리는 거야.
내가 돈을 달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렇게 사달라고 하는 게 더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닐까요? 아니 남자는 그런 거가 더 상한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러니까 주식이라든지 비트코인은 크게 날아가는 건데 그때는 뭐 남자들도 빈대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차라리 근데 그렇게라도 뭐 내가 주식을 해서 돈을 잃었다라고 솔직히 말을 해주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면 어린 나이에 한 번쯤은 실수하는 건데 이게 또 더 돈이 들어가거나 뭐 더 빠져버리면 중독처럼 하면 당연히 이분이랑 만나면 안 되는 건데 지금 제 생각인데 남자친구가 어떤 하나의 상황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게 감정적으로 변했거나 무언가를 바꾸고 있기 때문에 예전과 달라지는 경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조금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감정적인 부분이 분명히 영향이 있다고 봐요. 근데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보기에는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거나 내가 이 사람한테 돈을 더 쓰지 않고 싶다. 근데 이게 말로 표현했었을 때는 애정 표현이라 이런 걸 줄어들지 않았는데 그거는 눈속임 같은 경우죠. 그렇죠. 애정 표현은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네. 우리가 돈이 드는 거는 그 사람을 좀 물질적으로 보자는 게 아니라 같이 쓰면서 연애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그렇죠. 사실 선물이라는 게 받았을 때보다 줄 때 그 행복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아하면 사주고 싶은 마음이 당연히 드는 건데 그러한 마음을 지금 아예 배제하고 계신 거니까 이거는 나를 정말로 좋아하는 마음이 있나? 라는 이러한 의문이 충분히 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을 좀 짠돌이로 봐야 될까요? 이 정도를 안 쓴다면. 뭐 지금 이 남자친구 말고도 주변에 혹시 짠돌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봤었을 때 어떤 사람이 짠돌인가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나한테도 짠돌이면서 남한테도 그러면은 그냥 저 사람은 진짜 그냥 리얼 짠돌이구나. 진짜 구두쇠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면 되는데 나한테는 많이 쓰고 막 명품 시계를 사거나 그렇죠. 그 명품 시계를 사기 위해 우리가 지금 김밥 한 줄을 먹고 있는 그런 경우는 정말 너무 처량한 거네요. 그렇죠. 그 외적으로는 그 사람이 바뀔 수 있지만 내적으로는 마음이 이미 이렇게 썩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짠돌이는 그래도 사람이 돈을 벌고 하다 보면 쓸 때는 써주는 것도 또 기쁨이고 행복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거나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그 돈을 어딘가에 써야 또 그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건데 연애라는 건 그런 거잖아요. 같이 쓰고 맛있는 거 먹고 여행 좋은 데 가고 그래야 다음에 또 더 좋은 연애를 하는 거라고. 뭐 이게 전부는 아니지만 분명히 지금은 그런 영향들이 생겨야 되고 결혼할 사람이라면 그쵸. 지금 맞아요. 우리가 아까 말했잖아요. 결혼할 상대였었을 때는 이거 안 쓰면 언제 쓰려고 뭐 결혼하고 나서 집 한 채를 가져올 거야. 근데 요즘은 그것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 돈을 쓰면서 그 시간이 소중하고 또 그 시간이 특별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추억에 대해서 돈을 쓰지 않는 남자친구라면 짠돌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식비, 뭐 카페 이런 것도 있고 쇼핑할 때도 예를 들면 진짜 의식주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그게 우리가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안 하게 됐었을 때 서운할 것 같아요. 결혼을 그쵸. 해도 짠돌이로 살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어느 정도 무언가를 사야 될 때는 사야 되고 진짜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는 아끼는 것도 맞고 어느 정도 그 절충안이 생겨야 되는데 그게 대화 없이 그냥 나 하나만 아낀다고 돈이 모이는 건 아니라고 봐요. 맞아요. 그렇게 돈 모은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친구가 와이프가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다이슨을 사봤잖아요. 네. 써보니까 일단 어때요? 좋잖아요. 제가 요즘 좀 더 밝아 보이지 않나? 맞아요. 머릿결도 더 뭔가 좋아 보이고. 그럼 머리 잘라서 그런 거고요. 아니 그런데 네. 무언가를 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 사줬을 때는 또 다른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감정적인 부분들도 더 자신감이 생길 수도 있고 제가 이 다이슨 얘기를 한 거는 좀 우스갯소리인데 지금 우리가 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누군가를 만날 때는 쓰고 받고를 같이 해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혜경님 또 쓴 적이 있을 테고 근데 지금은 아직까지 우리 사회가 남자분들이 좀 더 쓸 때가 있긴 하잖아요. 맞잖아요. 남자분들이 맞아요. 좀 더 연봉이 더 높을 수도 있고 지금 나이 차가 5살 나니까 아마 희경님보다는 더 많이 버는 사람일 테고 예를 들면 이 남자친구가 5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연봉이 작은 사람이라면 희경님이 진짜 큰 마음을 가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죠. 왜냐면 이제까지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고. 맞아요.
지금 이게 만약에 두 분이 학생이라고 한다면 이게 사실 큰 문제는 아니에요. 큰 문제는 아닌데 지금 5살이 더 많으시고 또 1년 정도 연애를 하고 계신 건데 이렇게 짠돌이처럼 우리의 연애 생활과 데이트 상황에서 그렇게 한다? 이 부분은 조금 정말 냉정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요 사연이랑 좀 다른 사례를 하나 들자면 소개팅을 나갔어요. 네. 남자분이 소개팅이 끝날 때쯤에 주디 오늘 데이트 재밌었는데요. 더치페이 해야죠. 계좌로 돈 보내줘요. 카카오페이 되죠. 이렇게 말하면 어떨 것 같아? 와 정말 이제 밥 다 먹고 체할 것 같은데 집에 가면서 이거는 내가 속이 너무 답답하다. 그쵸. 근데 뭐 아무리 그 소개팅이 다 너무 좋았고 얘기가 잘 통하고 마무리가 이제 그런 경우에면 차라리 그냥 제가 그 식사비를 결제를 하고 그냥 나오고 이제 정말 끝을 내거나 내가 그냥 낼게요 하면서 이제 그쵸, 더 연락 안 받는 왜냐면은 거죠. 계좌번호를 보내주면서 연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감정 소비도 하기 싫다는 거죠. 그쵸. 그런 말은 일단 짠돌이 소개팅 남이거나 아니면 너무 계산적인 남자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 앞으로의 데이트가 머릿속에 그려질 것 같아요. 그러면 커플 중에 이렇게 데이트 통장을 쓰는 사람들은 어떤 건가요? 요즘에 그런 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쵸. 학생들도 되게 데이트 통장 많이 하기도 하고 근데 데이트 통장은 좋은 것 같아요. 둘이서 어떠한 예산을 딱 정하고 그 예산 안에서 우리의 행복을 나누는 거잖아요. 뭐 어떤 여행에 우리는 조금 더 투자를 하겠다 하면 여행에서 돈을 많이 쓰는 만큼 다른 부분에서 지출을 줄일 거고. 근데 이제 남자친구가 너가 40만 원 넣어, 나 30만 원 넣을게. 금액적으로 비례. 통장은 있는데. 아. 그럼 어떻게 돼? 우리가 이게 좋은 방식으로 그쵸. 자꾸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갑자기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생겼을 때 청취자분들이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좋잖아. 통장을 똑같이 내면서 안에 남자친구가 더 내는 거면 당연히 그건 더 좋은 거잖아. 예를 들면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는데 남자친구가 나 60만 원 넣을게, 너 40만 원 넣어 그러면 그냥 그거는 진짜 좋은 거잖아.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반대의 경우들이 생겼을 때 줄디가 얘기해줘야 어떻게 보면 청취자들이 궁금해하는 거죠. 남자친구가 일단 너가 더 많이 넣어라고 하면 뭐 일단 넣는다고 치면 그 돈으로 대신에 내가 더 살 거예요. 뭔가 내가 사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아요. 뭐 10만 원 화장품이라든지 뭐 데이트를 하면서 슬쩍 쇼핑에 가서 나 이거 좀 살게. 그렇죠. 뭐 데이트 카드 통장에 있는 써야 돈으로. 되니까 데이트를 하면서 쓰는 게 데이트 카드니까. 네. 약간 그래도 이렇게 눈치껏 아니면 센스 있게 나의 그러니까 경제적인 걸 챙길 수 있다. 이런 거 되는 거네요, 맞죠? 그쵸.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색상 정한 거 정확하게 맞는 것 같아. 냉정하죠. 합리적이죠. 그러면 네. 이분들한테 우리가 조언을 해주기 전에 또 상황극을 해볼까요? 상황극을 하면 또 조언을 하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혜경님 역할을 주디가 해주고 제가 남자친구 역할을 하겠습니다. 오빠, 내가 진짜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 않은데 지난번에도 내가 냈잖아. 오늘 또 너가 내면 안 돼? 그럼 다음번엔 오빠가 낼 거야? 아니, 안 낼 거야. 얘기해줘 그래도. 안 낼 거야 했는데. 평생 안 낼 거야? 아니, 평생은 아니지. 오빠 회사 잘렸어? 아니, 회사는 안 잘렸지. 근데 왜 너는 안 내? 너 나한테 한 번 더 내면 안 돼? 너 지난번에 내고 다음 주에도 내고 오늘 또 내면 안 돼? 왜 안 내는 거야? 그럼 그 중에서 오빠가 한 번 내면 되는 거 아니야? 나는 그냥 좀 돈을 모으고 싶어. 나는 돈 안 모아? 이렇게 대화가 안 끝날 것 같네. 그쵸. 그러면 여기서 진짜 좋은 대화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혜경님 또 이렇게 안 냈잖아라는 것보다 또 다른 대화가 있을까요? 일단 남자친구분께서 조금 사실 솔직해지면 되는 거거든요. 어떤 나의 상황이라든지 나의 감정 표현하라도. 그쵸. 뭐 안 내면 차라리 내가 감정적으로 그렇게 변했다라고 한다면 나 너 싫어졌어. 만나야죠. 그쵸. 그런 얘기를 하도 그랬었을 때 이 혜경님이 듣고 나서도 근데 난 아직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 그러면 또 거기서 또 바뀔 수도 있긴 하네. 그쵸. 뭐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는 거니까. 여자분이 더 좋아하면 돈을 더 쓰다가도 이 남자 질린다 그러면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 거고. 그쵸. 사실 뭐 돈이 전부는 사실 아니고 내가 조금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으면 당연히 남자친구 사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너무 이 남자친구가 당연스럽게 뻔뻔한 그 태도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대화를 했었을 때 느껴진다면 혜경님이 지금 제가 하는 대사처럼 느껴진다면 진짜 남자친구는 한번 이 기사다기를 탁탁 타서 맞으면서 그쵸. 정신을 차려야 만약에 되고. 진짜 그런 경우면 거의 그 조금 이런 말은 그럴 수 있지만 호구라고 하잖아요. 뭔가 이 돈으로 인해서 내가 이용당하고 있는 나 만나려는데 너 돈 안 쓰니까. 그쵸. 사실 지금 아까 저희가 상황극을 해봤지만 만약에 남자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진짜 화날 것 같아요. 뭐, 오늘도 내고 다음 주도 내고 아니 사랑하면 할 수 있잖아. 너 나 안 사랑해? 아 그런 식까지 이렇게 하면 말하면 정말 나는 사랑 안 해 이런 거네요. 이제. 그쵸. 그러니까 그냥 뭔가 너무 당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나 사랑하니까 당연히 이런 건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예전에 많이 냈잖아. 너가 요즘 좀 더 많이 내면 어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후자처럼. 아, 지금처럼요? 근데 후자는 어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주면 어때라는 거. 아,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면 싫을 것 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싫을 것 같은 남자친구가 거였다. 너무 뻔뻔하고 당연스럽게 뭔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 느낌이어서 좋은 대답 얘기죠. 그럼. 좀 좋은 대답. 이제까지 얘기는 다 싫은 대답. 싫은 대답. 하면 안 되는 대답. 네. 그리고 정말 만약에 상황적으로 힘들다라고 하면 그 상황을 솔직하게 말하기. 그게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연애를 하면서 경제적인 문제는 한 번쯤은 부딪혀요. 그쵸. 사람이 당연히 뭐 사람이 항상 돈을 잘 벌고 계속 경제적으로 안정적일 경우들도 있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거나 가족이 뭐랄까 진짜 어떤 큰 수술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부모님이 하는 일이나 이런 게 잘 안 돼서 내가 뭔가 돈을 써야 되는 경우들도 생길 수 있고. 그쵸. 혹시 남자친구분이 그런 경우를 겪는다면 여자친구분한테 더 빨리 솔직하게 털어놔야 결혼하는 상대로서 내가 결혼하는 전제로 만났었을 때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할 수 있고 발전을 할 수 있는 건데 예를 들면 혜경님 또 남자친구가 이런 얘기를 털어놨어요. 근데 내가 감당할 정도가 아니야. 부모님이 빚이 뭐 20억이래. 그러면 진짜 정말... 혜경님 입장에서는 그래도 나는 이 남자를 사랑하니까 만날 수 있어라면 할 수 있는데 그쵸. 대부분의 사람들은 20억이라 들어오면 나는 이 남자친구랑 이제 더 이상 못 만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죠. 그쵸. 근데 이거는 남자와 여자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남자분들도 특히나 그럴 거예요 아마. 그쵸. 그리고 뭐 사귀는 사이에 여자분이 좀 더 경제적인 능력이 있어서 돈을 더 많이 쓰고 이거는 정말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만 그 상대방의 태도에서 비롯되는 거니까요. 말과 행동 이 하나하나가 미치는 영향이 있는 거죠. 연애할 때는. 많죠. 네. 그럼 여자분들이 이제 돈을 더 많이 쓸 때는 언제인가요? 제가 좀 겪어보긴 했어요. 많이 받아보신 거예요? 저도 몇 번 받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심리는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뭐 굳이 계산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감정에 충실한 것 같아요. 내가 뭔가 해주고 싶고 그리고 상대방이 너무 뭐 음식을 정말 맛있게 잘 먹고 하면 뭔가 그 밥은 내가 계산하고 싶고. 남자분들이 일단 음식 맛있게 먹는 법은 배워야 되는군요. 그래야 내가 일단 보기 좋잖아요. 나 이거 진짜 잘 먹어. 그러면서 사랑하는 눈빛 한번 쏴주면 여자친구분이 슬쩍 가서 자연스레 계산해주고 온다는 거죠. 그쵸. 사실 저는 그게 진짜 멋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밥 먹고 있는데 그 다음에 제가 계산하고 갔는데 그 종업원 계산이 되어 있다. 이미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내가 여자친구 한 명을 잘 사귀었다라는 이 마음의 뭉클함이 심쿵 포인트인가요? 아니면 모든 게 그렇진 않겠지만 그런 게 있었을 때는 남자분들도 분명히 무언가를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순간도 분명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항상 남자가 사주고 항상 남자가 더 많이 내야 되고 이런 경우는 아니거든요. 없어요. 그런 경우. 맞아요. 그럼 여자도 받았으면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줄 때 당연히 그 고마운 감정과 여러 가지가 다 섞이기 때문에 여자들도 그런 게 행동으로 나오는 거다 보니까 이건 정말 서로 상호작용인 것 같아요. 서로의 상호작용과 아니면
우리가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을 때는 그걸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쵸. 우리가 사랑해라는 말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 스킨십이라든지 이런 걸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이런 물질적인 것들도 보여줘야 연애의 지속성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요. 항상 뭐 아까 고대 7가지의 사랑처럼 숭고한 사랑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이 현대인의 사랑 중에는 보여줄 때 보여주고 표현할 때 그쵸. 표현하고 물질적인 걸 줘야 될 때는 줄 수 있는 게 사랑인데 이런 게 봐봐요. 없으니까 잘 사귀고 있다가도 쫌생이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짠조. 맞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하나하나 더 디테일하게 따지고 드는 부분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너 거, 내 거, 이러한 부분들. 너가 이거 했었고, 내가 이거 했었고, 정말. 진짜 더치페이처럼 더 돼버리는 네, 거죠. 더 치졸해질 것 같아요. 그러면 주디가 한마디 하면서 끝을 내면 좋겠네. 화를 한번 내줘요, 그럼. 오늘 뭐 주제가 화를 내드립니다니까 이 짠돌이는 남자친구를 위해서 한번 화를 내면서 좀 마무리 지어볼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주제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연습하는 타이밍이에요. 짠돌이 남자친구님, 그렇게 살지 마세요. 화를 내긴 했어. 웃으면서 얘기했나요? 화를 내줘야 되는데 아직 주디가 화를 못 냈지만 우리가 주제에 들어가면서는 화를 낼 테니까 방송을 계속 들어주시고 오늘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혜경님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